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구도가 격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으로 나경원을 임명을 하면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나경원이 사실상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이 가장 유력한데, 이렇게 나경원이 빠지게 되면 당권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까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잠시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1일부터 12일 동안 전국에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이 39.1, 안철수가 18.3, 김기현이 13.2, 유승민이 9.6입니다. 나경원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2위인 안철수의 18%보다 2배, 나경원이 39%, 2배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수층으로 넓혀도 나경원이 30.4, 유승민이 20.7, 안철수가 13.5 이런 순서입니다. 나경원이 만약에 당권을 도전한다면 나경원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후보인데 나경원이 빠지게 된 겁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고령화 저출산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한 것이고, 나경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경원이 당권 도전은 포기하는 것으로, 그 부위원장을 하면서 당권 도전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나경원이 빠지게 되면서 이제 이 나경원의 지지층, 이 지지표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향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권 구도가 격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첫째, 나경원은 이렇게 유력한데 당권 도전을 왜 포기했느냐? 나경원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도 이야기했듯이 반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이러는데 나경원이 또 친윤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나경원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 부탁을 거절을 했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로서는 나경원을 친윤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나경원이 거론이 됐을 때도 나경원이 결국에는 낙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나경원이 잘 알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아니면 2월인데 이 전당대회에서는 친윤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 친윤 후보가 나서야 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정치의 흐름이 친윤 후보가 나서야 된다. 윤심이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경원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자신이 나가더라도 어려운 게임이 될 것이다. 그런 결정을 했고,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도 이렇게 구도 싸움에서 사전 정리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또 이걸 나경원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경원은 이제 2024년 총선에 올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난 뒤에 총선을 노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원외니까 일단 원내로 진입하는 데 힘을 쏟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나경원이 빠지게 되면 유승민, 안철수, 김기현, 권성동 얘기도 나오게 되고 윤상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합니다. 지금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도 정진석 비대위 혁신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 당헌 당규 개정, 또 유승민이 손잡고 있는 이준석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유승민은 현재까지는 당권 도전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유승민이 이렇게 당헌 당규를 고쳐서 역선택을 방지하고, 그 다음 이준석이 검찰의 성상납 기소에 따라서 이준석이 거의 정치적으로 몰락하는데도
유승민이 끝까지 고집을 하게 된다면, 전당대회 출마를 하게 된다면 유승민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모두 단일화를 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뭐 큰 의미 없는 1%, 2% 이런 후보들은 뭐 의미가 없지만, 이제 소위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친윤 후보로의 단일화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승민 대 친윤 후보, 이 경쟁 구도, 이 대결 구도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 나경원이 친윤 핵심은 아니다. 그래서 나경원에 대한 정리, 사전 정리가 있었고, 이제 안철수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안철수가 당권을 잡았을 경우에 이게 윤석열 정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안철수는 뭐 누가 뭐래도 차기 대선 주자입니다. 자신의 대선 가도에 만약 걸림돌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안철수 자신도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역선택이 만약에 유승민을 제외한다면 역선택이라든지 중도 또 뭐 진보 지지층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로 꼽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윤석열 정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안철수를 친윤 후보로 볼 수 있느냐, 또 김기현을 친윤 후보로 내세워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권성동의 출마, 윤상현의 출마인데, 권성동은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이 내상을 입었습니다. 권성동이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친윤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상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상현도 아직 1% 내외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윤상현을 친윤으로 내세웠을 경우에 이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이 빠지고 난 자리에 이제 격동을 하게 될 텐데, 유승민이나 조경태 등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친윤 후보들 간에는 이게 지금 지지율이 격동을 하게 될 텐데,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이 지지율이, 소위 당원들의 지지율이 안철수나 김기현으로 몰리느냐, 만약 몰리지 않는다면 윤상현, 권성동을 내세웠을 경우에 그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부분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친윤 후보냐, 이 부분도 믿을 수가 없고, 또 내세웠을 경우에 안철수나 김기현을 내세웠을 경우에 확실하게 친윤 지지층, 당원들의 지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참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대안이, 제3의 대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장관, 또 권영세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오는 연말이면 개각이 있게 될 테고, 이제 장관직을 그만두는 사람도 생기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가장 믿을 만한 후보가 누구냐? 가장 당원들의 지지를 결집시켜낼 수 있는, 또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현재로서는 나경원이 당권 경쟁에서 이제 빗겨난 만큼 안철수, 김기현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3의 후보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3의 후보 가운데는 가장 폭발력이 큰 것이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올 연말에 이제 장관직을 그만두고 내년 2월쯤에 있을 이 전당대회에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정치 일정에서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민주당의 금수완박에 대해서 가장 최전선에 나서 있고,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모두 관장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을 전당대회에 투입할 수 있겠느냐. 만약 모든 대안들이 불확실하다, 믿을 수 없다라고 된다면 한동훈, 권영세, 원희룡 카드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중에서 한동훈 장관 카드가 가장 폭발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나경원이 빠지면서 거의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나경원이 당권 경쟁에서 비켜서면서 이제 당권 경쟁 구도가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3의 후보들도 활발하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